안녕하세요. Less is fine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제가 사 먹지 않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오늘은 제가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 먹지 않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몇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대부분 집에서 만들었을 때 맛도 훨씬 좋고 신선한 데다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해 먹으면 효과적으로 쓰레기도 줄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공유해 보려고 해요. 먼저 보통 마트에서 사 먹는 음식인데 제가 현재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는 음식을 몇 가지 열거해 볼게요. 유제품으로는 요거트와 치즈가 있고요. 콩으로 두부도 만들고 케찹, 돈가스 소스, 샐러드 드레싱, 타르타르 소스 등 각종 소스도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요즘은 밀가루 섭취를 절제하느라 거의 안 먹고 있지만 각종 발효빵도 집에서 직접 만들고 파스타나 칼국수 같은 국수류도 포장된 것들을 안 사 먹고 생면을 주로 만들어서 먹어요. 팝콘도 옥수수알을 이렇게 벌크로 사다 놓고 직접 튀겨 먹고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다 보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음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겨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 그리고 그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생각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세 번째예요.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음식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요거트. 이렇게 유리병에 직접 요거트를 만들어 먹고 있어요. 생각해보시면 요거트는 시중에 유리병에 든 것이 거의 없을 거고 전부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죠. 저희 부부는 둘이 매일 요거트를 한 개씩 먹는데 그럼 1년이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최소한 700개 이상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트를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는 한동안 요거트를 제가 아예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안 먹고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직접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참고로 저는 우유도 유리병에 든 걸 먹기 때문에 우유 소비로도 쓰레기 발생률이 제로예요. 저는 현재 요거트 메이커가 없이 일반 오븐에 불을 켜놓고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발효하는 방식으로 기구 없이 만들고 있어요. 되도록 특정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도구도 사지 않고 만드는 방법을 최대한 고수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요거트를 집에서 만드는 것이 적어도 캐나다에서는 훨씬 이익이에요. 100% 유기농 우유로 요거트를 만들어도 마트에서 저렴한 요거트를 골라 사 먹는 것과 비슷한 값이거나 오히려 더 저렴하게 금액이 들어가요. 더불어 설탕량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니까 건강에도 아마 훨씬 좋겠죠? 어느 날 제가 마트에 가보니까 모든 두부와 치즈가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특히 티라미수 만들 때 쓰는 마스카포네 치즈와 라자냐를 만들 때 쓰는 리코타, 베이글에 발라먹는 크림치즈, 이 세 종류는 항상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어요. 두부도 마찬가지고요. 역시나 그래서 한동안 그것들은 안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까지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나 싶어서 집에서 만드는 법을 찾아봤어요. 이 네 가지 음식은 모두 만드는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끓여서 단백질 변형을 일으킨 뒤에 산을 넣어서 식초나 이런 거 산을 넣어서 단백질 응고를 일으킨 뒤에 물과 분리시킨다. 이게 과정의 다예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이 네 가지는 집에서 두부를 제외하고는 항상 만들어 먹고 있어요. 두부는 어쩌다 사 먹기는 하지만 만들어 먹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포장 쓰레기 발생이 당연히 엄청나게 적어지겠죠.
두부는 집에 있는 콩을 불려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 끓인 뒤에 식초를 넣어 순두부로 만들어서 먹어요. 마스카포네, 리코타, 크림치즈 이 세 가지는 휘핑크림이나 홀밀크의 배합을 다르게 해서 역시 끓이고 식초를 넣어서 응고시킨 뒤에 유청과 분리하는 과정만 거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덕분에 매우 고퀄리티의 두부와 치즈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제 생각에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1년에 100개 정도는 줄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두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사 먹었었거든요. 집에서 직접 만드는 음식 부류로 또 꼽아볼 수 있는 건 바로 소스예요. 최대한 집에 있는 기본 재료를 활용해서 소스를 만드는데요. 그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일단 캔에 들은 토마토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케찹을 기본으로 만들고 그걸 베이스로 돈가스 소스, 바베큐 소스, 양념치킨 소스 등을 만들고 각종 샐러드 드레싱도 직접 만들어요. 보통 샐러드 드레싱의 기본은 올리브 오일과 식초, 소금, 후추, 마늘 이 정도이고 거기에 머스타드, 발사믹, 마요네즈나 참깨, 요거트 등도 넣고 정말 다양한 샐러드 드레싱을 홈메이드로 즐기고 있어요. 과카몰리나 살사 등도 또 직접 만들어 먹고요. 냉장고에 지금 소스가 몇 가지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소스들 중 몇 가지가 플라스틱 병에 들었나 세어보시고 그리고 설탕과 각종 인공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나 마지막으로 이 소스들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지불했나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집에서 만드는 약간의 수고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음을 알아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이 또 쓰레기가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베이스 재료는 사야 하니까요. 하지만 간장, 고추장, 오일류, 식초류, 우스터 소스, 굴소스, 발사믹 소스, 머스타드 이 정도가 제가 구매하는 소스류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이걸 활용해서 집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고추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리나 캔에 들어있어요. 쓰레기가 소스를 하나씩 따로 사도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당연히 비용 면에서도 경제적이고요. 팝콘은 많이들 일회용 봉투에 들은 전자레인지 팝콘을 많이 사 드실 텐데 사실 그 봉투가 전부 테플론 성분 코팅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그렇게 뜨겁게 달구면 그 성분이 전부 팝콘에 덕지덕지 녹아 나오는 걸 버무려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몸에도 안 좋으니까 되도록 옥수수를 사서 직접 튀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만들기도 정말 간단한 데다가 훨씬 안전하니까요. 테플론 성분이라고 하면 그 후라이팬에 논스틱 처리하는 거 아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옥수수 한 줌이면 팝콘 큰 봉지 하나만큼 만들어지니까 정말 비용도 적게 들어요. 가정에서 무비나잇에는 홈메이드 팝콘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제품을 안 사는 것만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데 능사는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살기는 해야 하니까요. 저는 타협적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실천해 보니까 집에 있는 기본 재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종류의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이 그나마 쓰레기도 가장 덜 나오면서 인공 첨가물 섭취도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고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저에게 제로 웨이스트 살림의 포인트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기보단 적은 것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서 극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이것이 미니멀리즘으로 가는 과정일 거고요. 저에게 미니멀리즘이란 역시 단순히 물건의 개수를 줄여서 집을 비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업 제품과 상업 서비스의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미니멀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에 레시피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쓰레기도 줄이고 가족의 건강과 절약까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명한 소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쓰레기를 줄이는 살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